안녕하십니까, 이셰입니다. 면역 전문을 하고 계시고 또 병원 이름마저도 이 NK의원이라고 붙여놓은 우리 정 박사와 지금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정 박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네. 최근에 이 영양학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식이 가장 건강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한식이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짜장면을 한식이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박사님? 많이 먹으니까. 네. 진짜 중국에 짜장면이 없더라고요. 네, 네. 예. 짜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 이것을 한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네. 한식이라는 거는 일단 밥을 메인으로 합니다. 그래. 예, 밥을 메인으로 주식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반찬이 따라오게 됩니다. 반찬의 개수에 따라서 3첩 반상, 5첩 반상, 7첩, 또는 임금님이 먹는 수라상에서 12첩 반상까지 예. 쫙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국이 올라옵니다. 국이 있어요. 찌개가. 네. 국물. 그래서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는 반찬을 이용해서 먹는 그런 웰빙 식단을 한식이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도 그렇고, 그럼 우리 전쟁 때 생겨났던 부대찌개, 이건 한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이것저것 잡탕으로 막 넣어서 끓이는 건 한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통식을 그냥 먹고 있는 것이 정말 건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국민들에게 2차제, 특히 그 젊은 세대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한 가지 걱정이 학교 급식입니다. 네. 학교 급식을 보니까요, 밥 이외에는 한국 전통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 학회에서 좀 강하게 교육 당국에도 이거를 정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학교 급식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한국 전통식을 좀 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건의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호를 따라가느냐, 예.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를 따라가느냐, 안 그러면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얘네들한테 조금 건강한 쪽으로 이끌 거냐.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애들 위해서 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 뭐 전문이니까 네. 일단은 한식의 장점, 그리고 몇 가지를 사람들이 딱 알아듣기 쉽게 무엇이냐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한식이라면 지금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가게 되면 나물 종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봄철 그렇죠. 나물들이. 예. 그러니까 한국식은 일단은 많은 채소, 다양한 채소를 이용한 그런 나물 문화가 아주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느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채소 종류를 많이 이용하니까 한국 식사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의 장점인 항암 효과, 그렇죠. 항염증 효과, 예.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항산화 효과까지 같이 다양하게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식사는 나물을 중심으로 하는 채소를 많이 먹는다. 이제 두 번째는 좋은 기름을 좀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식사에서. 아하. 그러니까 오메가3라고 일컬어지는 들기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참기름을 이용하거나 해서 좋은 기름을 이용해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밥인데, 밥이 그냥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 잡곡밥을 먹는다면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걸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이 되는 양념. 그 이제 양념의 약자가 약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즐겨 쓰는 그런 양념들이 대부분 다 약이 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버무려서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럼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이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까지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받을 수 있는 게 한식 식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는 정말 참기름, 들기름을 많이 쓰는데 서양 사람들도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실제로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네.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올리브유에도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예.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종류 중에서는 사실은 견과류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는 잣이라든지 뭐 예. 땅콩이나 여러 가지 견과류에도 그런 좋은 기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한국의 사찰 음식이 네. 그렇게 좋다. 네. 이래서 연구를 하러 오는 팀들을 저도 뭐 여러 팀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 어떻습니까? 사찰 음식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어떨 때 생각하니까 좀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만은 네. 사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찰 음식의 특징은 한식의 좋은 점을 오롯이 다 받아서 그 중에서 엑기스가 사실은 사찰 음식입니다. 아, 그러시고. 왜냐하면은 사찰 음식은 첫 번째 칼로리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주로 채식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하지만 채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야. 그러니까 콩 같은 거. 예. 콩 종류를 많이 사용해서 그의 보완점을 하고 이제 콩이 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밥과 같이 딱 합치게 되면 결국 메티오닌과 라이신이라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서로 상보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완벽하게 필수 아미노산까지 섭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들이 아주 좋은데 특히나 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찰 음식들은. 먹는 시간이. 실제로 저녁 시간이 아주 이른 시간에 저녁을 먹게 이르죠. 예. 그리고 이런 시간에 또 아주 가볍게 아침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콩죽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가볍게 다스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찰 음식들이 이제 칼로리가 적으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섭취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웰빙 한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제학회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건강식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중해식. 네. 그 다음에 일본 식사도 최근에는 이 외국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이제 지중해식,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하면 오키나와 식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중해식은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지중해식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채소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름인 올리브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복합 탄수화물인 파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먹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해산물, 지중해니까 해산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단백질과 함께 또 오메가3 같은 것들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데 지중해식의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치면 약간 칼로리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을 식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채소량을 더 늘려서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특히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자기들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거기도 무지개 색깔처럼 아주 다양한 채소를 먹는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해안이니까 이제 해산물들도 잘 챙겨 먹고 해조류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그 지방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우리처럼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6시간 동안 충분히 수육처럼 하는데 수육 중에서도 안 좋은 포화지방을 가능한 제끼고 이제 좋은 그 단백질 종류를 이렇게 챙겨서 먹는 습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탄수화물도 이제 고구마, 자기들 그 오키나와에서 자라는 그런 종류의 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과 같은 이런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중해식은요, 뭐 식사 자체도 그렇지만 이 테이블 분위기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들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면역이라 그러면 우리 뇌 정신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중해 사람들은 참 식사 분위기가 그렇게 즐거워요. 아마 그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한식은 그러면 무슨 어떤 보완점이 있는가, 결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선생님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식은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지금은 다 살을 도정해서 흰 쌀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왕이면 한식을 즐길 때 우리 이제 도정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현미밥 안에는 식이섬유랑 그 신운 안에 들어가 있던 각종 다양한 종류의 미량 영양소들 그리고 네. 다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깎아내버리고 딸랑 이게 탄수화물, 당질 종류만 드시게 되는 그런 예. 백미는 좀 줄이시고 그렇죠. 복합 탄수화물인 형태의 예. 현미밥으로 드시는 게 예. 제일 좋습니다. 예. 사실은 한국 식사가 염분이 좀 높습니다. 예. 염분이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염장식품을 많이 개발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닷가 쪽에서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젓갈류들. 그리고 이제 너무 짜게 만들면서 만드는 김치 종류들이 거기에 속하는데 그런 염장식품들을 가능한 한 염도를 좀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염분이 낮으면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은 그런데 자꾸 짜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 그 죽염을 만드는 데를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논지를 보면은 죽염을요, 굽는 자리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9번을 가열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 우리는 이제 소금에 제일 문제가 나트륨이 문제거든요. 이 나트륨도 전혀 무해한 아주 유익한 이런 미네랄로 바뀌더라. 이거는 뭐 여러 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과대학의 그 박박사가 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10번을 굽지. 그렇게 10번을 구우면은 미네랄 기율이 오히려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9번이 최고야. 그래서 그런 가열 처리를 9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수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죽염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저도 똑같이 항상 우리 섬마을도 지금도 정말 싱겁게 먹어라. 저염식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죽염만 잘 쓰면은 우리 저염식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서 그걸 정말 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염을 통해서 나쁜 성분인 중금속들, 예를 들면 수원, 나, 비소, 니켈 이런 것들은 제거시켜버리고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인 그런 것들은 성분을 높여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넣어준다는 그런. 그러니까 뭐 비싸요. 비싸지만 그건 가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뭐 한식의 장단점 아주 잘 비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